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3월이 제대로 시작된 첫날부터 시장은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의 선전 속에서도 나머지 빅테크들이 힘을 못 쓰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비트코인이 장중에 68,000달러를 넘어 전고점 직전까지 오르며 강렬한 불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장중에 68,500달러까지 찍으면서 전고점 바로 근처까지 갔는데요. 여기서 한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전고점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빠르게 뚫어낼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을지에 따라 단기적인 흐름이 다를 수 있는데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지난 사이클의 경우 전고점을 잠시 돌파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완전히 이겨내지 못하고 약 30%의 조정을 거친 뒤 바로 재상승하여 뚫어냈습니다. 지난 사이클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전고점 도달하고 나서 한번 20% 정도의 조정을 받은 뒤 다시 상승해서 약 2주간 저항선을 녹이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 뚫어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사이클에서 모두 전고점 도달 이후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야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번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란 거죠. 현재 ETF발 매수세를 등에 업고 모멘텀이 너무 좋습니다. RSI, 맥디 등의 보조지표가 모두 상승세고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전고점을 순식간에 뚫어내는 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 사이클들처럼 약 한 달 정도 저항선을 녹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3월 말에서 4월 초면 전고점 돌파가 가능합니다. 반감기가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전고점을 뚫어낸다고 하면 무려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전고점을 뚫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바로 조정이 오거나 하지는 않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 사이클들에서 공통된 흐름이 나타났었죠. 지지난 사이클의 경우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낸 이후로는 거침없는 진격을 계속하다 약 140% 정도 올랐을 때 첫 번째 조정이 나왔고 조정폭은 40% 정도로 꽤 깊었습니다. 지난 사이클의 경우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낸 이후로 약 120% 정도 상승한 뒤 첫 번째 조정이 나왔고 조정폭은 30% 정도로 지지난 사이클보다는 적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전고점 돌파 뒤 조정이 오는 타이밍과 조정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런 역사를 이번 사이클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전고점 돌파 뒤 예상되는 상승폭은 약 90에서 100% 정도, 13에서 14만 달러까지는 큰 조정 없이 갈 수 있고 거기서 약 20에서 25% 정도의 첫 메이저 조정이 온다면 10에서 11만 달러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이 크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20%가 넘는 큰 조정은 전고점 돌파 후 2배 이상 오르고 난 뒤에야 나왔지만 그 중간중간에 10에서 15% 정도 되는 짧은 급락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사이클이 지난 사이클들보다 훨씬 강력한 슈퍼 사이클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죠. 과거 역사에서 반감기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감기를 45일 앞둔 상황에서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와 있죠. 그 얘기는 이번 사이클의 모멘텀이 훨씬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난 사이클들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이후에 찾아올 조정폭도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서 13만 달러 정도 됐을 때 조정이 올 것 같으니까 이 즈음에서 잠깐 팔았다 10만 달러까지 조정 오면 다시 사야지 하고 트레이딩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한번 시작되면 뇌가 녹을 정도의 폭발적인 상승장이 꽤 오랜 기간,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에서 샀다 팔았다를 하려고 하는 것은 폭주기관차에서 잠시 내렸다 다시 타려는 행위와 같죠. 한 번이라도 실패한다면 엄청난 상승 기회를 모두 잃고 맙니다. 따라서 일단 상승장이 시작되면 이후로는
이 즐거운 여행의 끝을 바라보며 최대한 길게 여행을 즐겨야 합니다. 너무 꼭대기에서 파려는 생각은 말고 꼭대기 근처 어디 즈음에서 팔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상승장을 추세와 함께 타고 가야 합니다. 이제 막 추세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의 상승 하락을 모두 노리겠다는 생각은 정말 좋지 못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아직 이 상승장이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폭발적인 추세를 그리며 포물성 상승을 시작하는 출발점은 전고점의 돌파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고점 돌파 안 했죠? 레이스로 치면 아직도 출발 대기 상태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레이스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느긋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큰 파도는 이제부터 옵니다. ETF들로부터의 폭발적인 매수 움직임은 놀랍지만 안타깝게도 이거는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안 한 것입니다. 30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자금을 움직이는 자금 운용사들 중 현재 비트코인 ETF에 투자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운용사는 전체의 채 20%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ETF에서 투자하고 있는 초기 투자자들은 대부분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소규모의 헤지펀드들 그 외 작은 규모를 움직이는 독립적인 사모펀드와 같은 그런 작은 조막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큰 대형 은행들, 자금 운용사들,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SEC의 승인을 받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자사가 운용하는 총 13개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가능하도록 SEC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펀드들의 포트폴리오 배분율이 무려 최대 25%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던 포트폴리오 배분율은 대략 1% 정도였죠. 자산 운용 시장과 연금 시장을 합쳐서 무려 50조 달러의 투자 가능 자금이 있는데요. 그중 1%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려 5천억 달러죠. 그리고 이 5천억 달러만 들어와도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약 14거래일 동안 대략 56억 달러의 자금이 ETF를 통해 들어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가격이 거의 50%가 올랐죠. 그럼 그거에 100배인 5천억 달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비트코인에 들어오려는 자금이 그 수준이 아니란 거죠. 1%가 아니라 2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만 이럴까요? 블랙록은 지금 ETF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그 조막손들 말고 진짜 큰 송들, 기관들을 상대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나온 배분율은 놀랍게도 무려 최대 28%입니다. 블랙록이 기관들 모아놓고 28%까지 투자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크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연간 투자 아이디어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들 간의 변동성과 수익률의 관계를 조합하여 평가한 포트폴리오 배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최적 배분율은 19.4%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기관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1%가 아니라 20% 또는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50조 달러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요 170조 달러의 고유동성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20%면 무려 34조 달러죠. 지금 50억 달러 조금 넘게 들어와서 50%가 올랐는데 그거의 7,000배 해달하는 34조 달러가 들어오면 그런데요. 다행히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어차피 그 돈이 다 들어와서 비트코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남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ETF들의 주 거래처인 코인베이스에 남은 비트코인 잔고는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어 최근 40만 개까지 줄어들었는데 얼마 전 나온 보고서에서는 이게 37만 개로 더욱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관들이 주로 매수하는 장외 시장에서도 현재 비트코인 잔고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저수지가 아예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공급 부족 상황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반감기가 와서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버립니다. 아직 진짜는 시작도 안 했는데 더 엄청난 것들이 연달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이 어쩌면 더 거대한 사이클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번 사이클의 명칭을
잘못 지은 것이 됩니다. 슈퍼사이클이란 말로는 감히 이 거대함의 일부조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아날로그 자산 시장이었던 A에서 디지털 자산 시대가 시작되는 B로 전환되는 티핑 포인트를 이번 사이클에서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